안녕하십니까, 교댕입니다. 네, 지금은 주유소로 왔고요. 얼마나 지금? 기름값이 얼마지? 2,500원 돈인가? 무서워 진짜. 형님들 지금 바이크 보이시죠? 네. 제가 드디어 레플리카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야마하 R6입니다. R6. 이제 이 바이크는 워낙 유명하고 많이들 아시니까 제가 야마하 R6를 3만원 들어갔어. 야, 대박. 더 들어가네 이거. 일단 3만원만 넣자. 야씨, 이거 탱크통 되게 크네 이거. 야, 생각보다 크구나. 제가 이제 765R을 좋은 분께 양도하고 뭐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R6를 가져왔습니다. R6. 정말 좋은 분한테 가져왔어요. 여러 번 거쳐간 바이크를 사온 게 아니라 신차 출고 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관리해 오신 분한테 정성스럽게 관리한 오토바이를 제가 운 좋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이키드만 타다가 갑자기 이거 타려고 하니까 적응이 못하겠어요. 네이키드를 너무 오래 탔나봐. 레플리카를 안 탄 것도 아니고 제가 포지션이 진짜 너무 빡세요. 또 R6가 또 포지션이 워낙 빡세잖아요. 와,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합니다. 네이키드를 한동안 오래 타다가 갑자기 레플리카를 타려고 하니까 삭신이 쑤십니다. 지금 잠깐 탔는데 지금 이 R6는 제가 예전부터 한 번은 타봐야지 했다가 포지션 때문에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트가 좀 높아가지고 키 180은 제가 약간 솔직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구매 대상에서 꺼려 했는데, 그래 한번 타볼 때 됐다. R6는 워낙 유명한 차니까 그래도 나도 한번 느껴보자. 맨날 말로만 들어서 뭐하자, 내가 실제로 한번 느껴보자 해서 R6를 구매하게 되었고요. 원래 리터바이크를 R1000R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R1000R을 주위에 다 레플리카가 많으니까 네이키드로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R1000R을 탈 때 내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R1000R을 하나 가져올까 생각하다가 그래 안 타본 거 타보자. 그냥 탈 거 내가 또 언제 또 기변할지 모르니 안 타봤던 걸 타보자 해서 지금 R6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워낙 R6는 워낙 사람들한테 유명한 바이크라 부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잠깐 타본 데가 최대 토크가 1000rpm에서 나와요. 1000rpm. 중고속 토크가 약간 허당치는 게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예전 동생 거 한번 타봤을 때는 중저속도에 약간 허당을 쳤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약간은 있는데 그렇게 엔진 컨디션 때문에 그런가? 동생 거는 컨디션이 안 좋았나? 이거는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직진해서 그냥 줄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R6가 중저속 토크가 사실 되게 낮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최대 토크가 1000rpm에서 나오니까 이게 18,000까지 있습니다. RPM 에드존이. 그래서 최대 토크는 10,000rpm에서 나오고 최고 마력은 14,500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타보니까 진짜 엔진 특성상 중저속에서는 약간 허당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차는 잘 안 나가요. 엔진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차는 막 리터처럼 막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만화팀에서 살짝 더 올라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차로 따지면 혼다 S2000 VTEC 엔진 그 느낌이거든요. S2000도 그 차가 9rpm 차라 최대 토크가 9000에서 1000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차가 미친듯이 나갑니다. 근데 이거 R6도 그런 엔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글쎄요, 나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엔진 소리는 겁내 큰데 바이크는 그렇게 크게 잘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 기어비가 길어요, 이게. 그래서 나가는 거는 몸으로 느껴지는 게, 엔진 소리는 왕 하는데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기어 대기어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최고속을 줄이고 토크 지점을 높여서 몸으로 체감하기에는 훨씬 더 중저속 토크가 많이 살아나고 속도가 더 붙겠죠, 아무래도. 그 대신에 최고속은 떨어지고. 무서워. 갑자기 레플리카 달려가니까 적응하는 게 힘드네. 약간의 굼 뜨는 건 있습니다. 굼 뜨는 건 있는데 정말 타기 힘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공도에서 타시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랙 가서 타신다 하면 그 소기어 대결을 바꿔줘서 좀 중저속 토크를 재밌게 활용할 수 있게 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러플로도 지금 순정입니다. 근데 저는 순정도 상당히 좋습니다. 굳이 머플러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 포만장 가고 있습니다. 포만장 가서 저는 무조건 사오면 엔진오일 교환하고 타이어를 교환합니다. 오늘은 이거를 타이어 교환을 해줄 겁니다. 타이어가 뒤에는 거의 새 건데 앞에는 거의 다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앞뒤 똑같이 맞춰주려고 그냥 이 두 타이어 다 빼고 피렐리, 이번에는 피렐리 써보려고 합니다. 피렐리 슈퍼코르사. 근데 V4가 아닌 V3입니다. V3. 네, 구형 모델이죠. 구형 모델도 그립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V3를 한번 타보고 미쉐린 파워컵2랑 한번 비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컵2를 많이 썼고 피렐리는 많이 안 써봤잖아요. 그래서 피렐리 한번 써보면서 두 타이어의 공통점이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장점 단점이 뭘까 아는 걸 체크를 해보려고. 제가 피렐리랑 미쉐린은 헷갈리네 자꾸. 미쉐린은 자주 써봐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거든요. 파워컷2는 그립은 정말 좋습니다. 어머가 필요 없고요, 예열도 잘 되고, 진짜 추운 날 아닌 이상 이런, 우리가 이제 5월달부터 한 8월달까지 9월달까지는 워머 없이도 파워컷2는 우리가 주행하면서 예열이 금방 잘 돼요. 그리고 그립도 잘 나와, 정말 잘 나와. 하지만 제가 서킷 가서 타봤잖아요. 서킷 가서 타보니까 한 6렙 7렙 되니까 제가 첫 번째는 예열하고 두 번째 랩부터 쬐거든요. 쬐는데 6렙 7렙 됐을 때 타이어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립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게 딱 체감으로 느껴져. 미쉐린은 그립은 좋은데 약간 이 지구력이죠. 지구력이 좀 딸리는구나. 이제 우리가 공도에서는 그렇게 극한으로 주행을 안 하잖아요. 근데 공도에서 타기에는 저는 미쉐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공도당 서킷 위주로 많이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도 대신에 공도보다 서킷 위주가 많다 그러면 피렐리가 맞는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써봐야죠. 일단 써보고 제가 또 트랙도 타볼 거니까 한번 이것도 그립은 잘 나오는데 지구력이 과연 미쉐린보다 나을지. 근데 상대적으로 피렐리는 예열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R6 얘기하는데 타이어 얘기를 왜 해? 아씨, 말이 자꾸 3000%가. 아무튼 형님들, 제가 이 오토바이를 재밌게 이제 한번 타볼 겁니다. 재밌게 타볼 거고, 근데 지금 이 녀석이랑은 좀 친해져야 됩니다. 살벌한 놈이에요, 살벌한 놈. 되게 까탈스러워. 반응하는 것도 되게 직관적이고, 근데 네이키드 탈 때는 좀 앞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핸들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조향할 때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건 정정 자세고 앞으로 쑥 수그러지니까 핸들 조향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유턴도 잘 못하겠어. 야, 우리 더블알 형님 멋있네요. 더블알 형님 멋있습니다. 적응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발인이 된 느낌이야. 레플리카 발인이. 이게 배기 사운드가 좋잖아요. 그래서 배기 들으려고 타기에는 너무 아까운 오토바이 같아. 배기만 들으려고 하는 게. 이 오토바이는 진짜 트랙에서 아마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트랙 가면 정말 괜찮은 오토바이 같은데, 근데 다루기도 힘든 바이크다. 그만큼 그냥 공도에서 유유자작 타면서 배기 소리 듣고 타기에는 뭐 그 어떤 바이크든 다 돼요. 근데 또 성능을 끌어 쓴다 하면 이 바이크는 진짜 숙련도 된 라이더들이 타셔야 이 바이크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이크는 마음에 듭니다. 키로수가 이제 26,000km 탄 겁니다. 26,000km 탄 거고, 밸브 간격까지 다 봐놓고 소모품 다 교환돼 있고, 오토바이가 신차 같아요. 신차. 거짓말 뽕 못해서 신차 같은 수준입니다. 신차 같은 수준. 야, 엔진 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 만알팸에서 오는 만알팸에서 오는 그 뭐라 그래, 도파민이 터집니다. 저도 도파민이 터지는 것 같아. 근데 바이크는 만알팸인데 별로 나가는 것 같진 않아. 야, 이거는 무조건 RPM을 살려서 타야 되는 바이크. 진짜 8, 9천은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 밑으로는. 그래야지. 쟤는 뭐 이렇게 오줌을 싸면서 가. 아씨. 이 녀석이랑 친해지려면 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한 대여섯 번은 타야 친해지지 않을까. 확실히 몸이 힘들어요. 벌써부터 힘들어. 잠깐 탔는데. 이것도 열이 좀 있네요. 발목 쪽부터 계속 좀 올라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예전에 959 탔을 때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허벅지부터 얘가 다 뜨거워. 아무튼 오랜만에 레플리카를 타니까 힘듭니다. 힘들어. 자, 이제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이 무서워. 씨, 유턴 못하겠어. 이 네이키드는 핸들이 높게 있으니까 유턴하기가 편하거든. 정말 자유자재롭게 하는데 이 R6 같은 경우는 핸들도 내려와 있고 이 조향각이 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턴하기가 빡세. 그리고 내가 키가 180이라 다리도 잘 안 닿아. 그래서 힘들어요. 씹가 꽁할까봐. 이런 넓은 데서는 뭐 자유롭게 하는데, 좀 좁은 데서는 힘들 것 같은데.
타이어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타이어 교환을 하면서 또 오일까지 교환을 해 줬고요. 이 R6 참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저는 이 날것에 오로지 다 올 순정이거든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순정의 맛을 타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하나씩 튜닝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가 튜닝 할 때까지 탈까? 네가 사람 새끼냐? 모르겠고, 그거는 일단은 제가 이제 트랙을 할 거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대로 탈 거예요. 이대로 타는데 트랙을 탈 거면 브레이크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메시오스랑 레이싱 패드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날것에 그대로 탈 겁니다. 근데 바이크 좀 약간 까탈스러워요. 생긴 건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막상 올라타면은 까다로운 놈이야. 조심히 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또 드라이브 하면서 또 형님들께 R6 재미있게 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레플리카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주위에 또 이제 레플리카 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제 또 레플리카가 좀 땡기게 되고, 원래 리터 바이크를 가져올까 했는데 R6는 예전부터 한번 타볼까 했는데 타게 되네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오토바이는 약간 무서운 느낌이 나.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날아갈 것 같은 오토바이예요. 포지션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포지션이 힘들고. 아무튼 제가 살살 달아가면서 재미있게 한번 타보겠습니다, 형님들. 네, 형님들 이제 타이어 교체하고 오일 교환하고 이리저리 수다 떨다 포만장 식구들 점심 먹는 데 가서 꼽사리 껴서 얻어먹고 왔습니다. 이 고압힘 치는 매력이 있네, R6가. 이게 12,000에서 불이 들어오나? 이 불 들어오는 것도 우리 옛날에 자동차 탈 때도 시합차에 보면 RPM 게이지가 있거든요. 그럼 어느 구간을 설정해 놓고 그 동그란 LED 등이 있습니다. 거기 막 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맛이 있네. 이 계기판 보는 맛이. 이야. 타이어를 바꿔주니까 조금 핸들링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또 적응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근데 스텝이 지금도 높은데 이거 백스텝에서 더 올리면 타기 더 힘들 것 같은데. 야, R6가 이게 진짜 타기 어려운 차예요. 힘들어. 형님들 그냥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날도 덥고 주행하기가 싫어. 그냥 집에 가서 주차해 놓고 내일 주말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아마 느라째 시험 중에 한번 가볼 건데, 야, 이거 지금 이대로 탔다가는 날아가기 딱 14기인 것 같은데. 브레이크도 잘 안 들고. 이거 진짜 순정이 이 정도였다고? 순정으로는 순정도 브레이크가 많이 밀립니다. 많이. 그냥 타는
시간과 상관이 없는데 이제 좀 과하게 운행했을 때는 확실히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아, 형님들 그럼 내일 제가 또 시운전을 하면서 또 R6에 또 타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또 제가 이거 이제 오늘 잠깐 타본 거라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뭐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무튼 차는 되게 매력적인데 잠깐 타보고 느끼지만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아작나겠다 라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다루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유자적 타실 거면은 상관은 없지만 이제 고RPM 위주로 코너도 탄다 그러면 쉽지 않은 바이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중저속 토크가 좀 낮기 때문에 이 차의 성능을 쓰려면 만 RPM 이상에서 RPM을 유지하면서 타야 이 차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뭐 제가 또 타면서 또 형님들께 R6에 타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알라 모목입니다. 빠빠이.